진동소음. 진동소음이 있는데, 진동소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소음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게 진동소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진동소음은 대부분 다 제진제로 이렇게 잡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흡음, 차음, 제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동소음을 잡는 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진동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진동하고 강제진동이 있어요. 자유진동하고 강제진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강제진동은 뭐냐면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외력이라면 이제 뭐 평지를 가다가 만약에 요철이 있어요. 그러면은 쿵 하면은 그 진동이 전달이 될 거죠. 그럼 쿵 하는 그게 강제진동이 될 것이고, 자유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진동 후에 더 이상 이제 강제진동이 끝났는데도 이제 그 물체를 타고 이제 그 진동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유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희가 추 있잖아요. 시계도 있고 추도 있는데, 이제 뭐 처음에 딱 이렇게 밀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심력이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최초에 내가 밀었을 때는 이거는 강제 진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만히 놔뒀는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자유 진동이거든요. 그렇게 강제 진동, 이렇게 자유 진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 외력이 이제 노면의 요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이 이렇게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진동이라든지, 그 진동은 이제 강제 진동이 될 것이고, 이제 자유 진동은 강제 진동이 이제 물체를 타고, 물체라고 하면 자동차는 뭐 프레임 종류밖에 없겠죠. 뭐 프레임이나 뭐 로암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스펜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서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을 이용해서 타고 흘러가는, 그게 이렇게 자유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진동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이제 진동을 줄이는 거, 그거는 이제 제조사 측에서 해야 될 몫이고, 뭐 도로 노면이 요철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뭐 어떻게든 이랬든 저랬든 진동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진동을 얼마나 감쇄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진동 소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자유진동을 얼마나 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감쇄 역할을 증가시켜서 이제 방음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음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움직이든 물체든 아니든 가장 그 소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보통 공명이거든요. 공명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공명이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공명이 있는데 봐나요? 공명하고 똑같은 공진도 있어요. 이제 소리 소음은 이제 공명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진동 소음은 이제 공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진하고 공명을 얼마나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방음 효과적인 방음을 했다 안 했다가 결정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명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공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명은 뭐냐면은 이제 특정 주파수, 모든 소음, 소리하고 소음은 똑같습니다. 소리는 내가 이라는 게 소리고, 소음은 뭐냐면 내가 듣기 싫으면 그게 소음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듣는 상대방이 저는 말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기 싫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거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하고 소음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소음이냐, 소리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공명은 뭐냐면 특정 이 주파수 소음이 특히 빈 공간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빈 공간에 고유 주파수, 고유 주파수가 뭐냐면은 어느 공간에도 공간이 최적이 있잖아요. 공간에도 무조건 최적이 있습니다. 최적이 있으면 최적이 뭐 이만하냐, 이만하냐, 이만하냐에 따르는데 그 최적에 따른 이제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 고유 주파수와 가까워지면은 그 힘이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증폭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명 공지는 이렇게 무한대로 증폭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요를 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요요가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요요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요요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다. 특정 그 힘과 파동을 이렇게 줘야지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데 그런 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의 고유 주파수와 그 외력으로 전해지는 그 주파수가 이게 무한대로 그 주파수가 가까워져서 무한대로 증폭하는 현상, 이거를 공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동차는 달리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공명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속으로 운행을 하는데 뒷창문을 열면은 버버버버버버 간다. 그것도 공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콜라병 같은 경우에서 입금으로 후 이렇게 보면 휘 소리가 나죠. 그것도 공명이고, 통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명의 원리, 그 통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울려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공명에 의한 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통기타는 뭐 줄을 때리기 때문에 그거는 공진하고 공명하고 같이 다 어우러져 섞여 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하죠. 뭐 줄을 띵 할 때는 그 줄을 통해서 진동 소음도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줄 길이에 따라 얼마나 땡땡하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도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최적 길이, 그러고 그거에 따라 주파수는 다 틀려진다. 그래서 이런 공명을 얼마나 잘 잡냐에 따라서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동차는 옛날 차량들은 전부 다 아시죠? 딱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자동차를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딱 사각형으로 딱 그렸지 않습니까? 옛날 차가 다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명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죠. 공명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 차가 유선형,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공명이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제 풍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풍절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차가 다 유선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무슨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뭐 멋있기도 멋있지만은, 그런 그 디자이너는 그냥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뭐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피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풍절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요즘 추세예요. 왜냐하면 조용한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풍절음을 얼마나 잘 잡느냐, 요거 중요하고, 그런데 풍절음은 제가 조금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명은 차에서 공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보통 어디냐면은 휀다 쪽이거든요. 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 쪽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빈 최적이 있어요. 폐적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발생하려면 거기서 이제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명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휀다 작업의 경우는
처음으로만 작업을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요. 효과를 못 보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공명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복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울린다. 이제 시멘트는 차음제거든요. 차음제로만 이루어진 곳은 공명이 100%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소리를 차단시키면서는 계속 면들리기 때문에 공명이 많이 발생하고요. 펜다 같은 경우에는 차음제로만 절대 사용을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요거는 꼭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 공진도 공명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공명은 이제 소리에 의한 이제 소음이고, 공진은 이제 진동에 의한 소음이거든요. 진동에 의한 소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진은 똑같아요. 이렇게 진동체의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거기서 강제로 내가 이렇게 땅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땅땅 이렇게 치면은 그 힘이 이제 무한대의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명호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고유 진동수는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고유 진동수가 공진이 많이 발생하는 재질이 있죠. 재질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보통 일반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동 속도도 빨라요. 우리가 철길 같은데 옛날에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의 더 옛날이 되겠지만 철길 레일에 우리가 길을 딱 대고 있으면은 기차가 오는 소리가 따다다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 전달이 되게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진동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고급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루미늄, 두랄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철보다 전도성이 이렇게 진동수가 이렇게 전달이 늦기 때문에 진동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으면은 이 차는 정숙성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틸보다는 일단 부식도 현저하게 다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명을 이렇게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달리는 물체이기 때문에 풍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풍절음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소음인데, 자동차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풍절음 이제 발생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를 만들 때도, 설계를 할 때도 풍절음을 고려해서 만든다는 게, 옛날에는 다 앞에 유리가 이렇게 거진 사람하고 같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런 구조는 이제 풍절음 발생이 많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와이퍼도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본넷 위로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것도 풍절음 발생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본넷 밑으로 다 숨겼죠. 그러면 이제 풍절음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 이제 디자인 자체도 유선형으로 이렇게 바람을 고려한 풍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풍절음이 가장 심한 곳은 뭐 A필러, 뭐 사이드미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자동차 구조 중에서 이제 풍절음이 가장 심한 곳은 이 하부예요. 여기 하부. 지금 뭐 보시는 영상. 이 하부가 왜 이렇게 되냐면, 하부는 유선형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뻥 뚫린 데도 있고, 막힌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지금 뒤쪽 서스펜션도 맞바람이 불면 소리가 되게 심하겠죠. 구멍도 뚫리는데 오만대 다 뚫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풍절음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 풍절음이 가장 심한 곳은 이제 하부예요. 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는 풍절음에 대한 그 개선을 많이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하부 커버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수입차에만 이제 하부 커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부 커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풍절음에 대한 그 소음이 되게 심했어요. 그 바람의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울림도 심했고, 그거로 인해서 차도 안 나가고, 그런 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커버가 잘 돼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부 커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부 커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하부 커버는 언더코팅 그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풍절음 감소를 위한, 물론 방음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돌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커버가 하나 씌워져 있기 때문에 방음 효과는 안 한 것보다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청하고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면 오히려 그 커버가 방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게 실링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물이 들어간 물은 뚫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조가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식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가 생기면서 지금 영상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커버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순정 데드너가 조금 어느 정도 돼 나왔었는데, 이 커버가 생기면서 그 기본적인 언더코팅,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언더코팅은 거진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하고 언더커버 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하부 커버는 하부 커버는 풍절음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팀 방지, 그 다음에 하부 보호, 이런 거는 효과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소음의 종류, 소리소음, 진동소음, 이렇게 제가 한 15분에서 20분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또 넘었어요. 그건 할 수 없고, 요거는 길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1, 2부로 또 나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적인 방음,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가져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쯤 되면은 이제 넘어가고 세차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